오늘 제가 약속 드린 대로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채굴 전문가님을 모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이제 채굴 전문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일단 인사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이 너무 침체기이기 때문에 가자를 먼저 외치고 이제 방송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2025년까지 50억 간다! 가자! 50억 진짜 갑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열차 떠나고 있습니다. 가시죠. XRP 2025년까지 589달러 간다! 1000달러 간다! 가자! 아니 좀 약간 이게 처음 방송이라서 오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캐릭터를 하나씩 뒤집어 썼는데 저도 그렇고 옆에 채굴 전문가님도 좀 양지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서부터 3차 산업혁명 끝나고 4차 산업혁명의 메타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미리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살아남는다.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어쨌건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이번에 머지 전과 머지 후에 과연 채굴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이면을 심도 있게 볼 수 있다라고 저희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채굴장을 현재 3개 운영하고 있고 채굴 유튜버도 하고 있는, 네, 아직 이름은 미공개고요. 현재 그런 전문가로 초빙된 사람입니다. 전문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모셨기 때문에 바로 시간 끌기보다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거를 이게 쭉쭉쭉쭉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가 천송이님께서 머지 후에 어떤 코인을 채굴하실 건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클 지금 가격으로는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가격이 이러니 채굴해봤자 해시레이트만 올라간다고 관망하더라고요. 지금 가격 상승하는 코인들 중 이더리움 머지와 관련된 코인들만 살짝 펌핑한 것 같네요. 네. 이클이나 비케로 바로 채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채굴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자,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체 채굴러들의 이제 생각을 대변하는 건 아닐지라도 제 주변 분들과 제가 이제 대응하려고 하는 방법은 답은 현재 없고요. 결국 그 당시 지나고 난 다음에 채단성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올 것인가 그것을 보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래를 예상해봤자 답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종현님께서 채굴장을 하신 의도와 계기, 자,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어떤 계기로 채굴장을 하시게 되셨나요? 되게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돈 벌려고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아, 그렇죠. 4,000원, 네. 돈을 많이 버셨나요? 채굴장 하시면서? 솔직히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지금 본전치기입니다. 네. 작년에 비쌀 때 들어와서 지금 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네네. 그동안에 수익화된 건 없고 그동안에 네. 캔 것들은 지금 다 본전치기로 들어가서 네. 수익이 뭐 많이 났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채굴 수익으로만 보면요. 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더리움 머지 후에 이더리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머지가 되던 안 되던 이더리움 하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 전체적으로요. 아, 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좀 보는 사람인데 네. 그 차트상으로 그 전 고점과 그 쌍봉을 찍었죠. 일반 차트 이제 설명으로요. 그 다음에 그 매물을 소화하지 않는 이상 올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세력들이 코인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시세를 조정을 하는 건데 네. 그 전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할 만큼 매력이 없다고 보고요. 충분히 가격을 내린 다음에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올려야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전 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대중들이 예상하듯이 머지가 됐으니까 가격이 상승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떨어진 이후에 얼마 정도 기간까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할까요? 저는 1년 정도, 내년 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상승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아, 그럼 머지 이후에 내년 말까지 계속 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어떻게? 물론 세력 마음이겠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락장을 겪으실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0% 장담은 못 하시되 네. 마음의 준비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단기적 네. 상승이 일시적으로는 올 수 있다. 이 그렇죠. 관점은 있으신 거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네. 개미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아직 개미가 저는 아직 덜 붙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조금씩 상승을 주고 있다고 보고요. 아, 네. 그 개미들을 충분히 붙이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급격한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세 번째, 자, 한종현 님이 세 번째 질문해 주신 거. 이더리움 클래식 채굴에 관한 솔직한 생각과 이더리움 클래식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 클래식의 미래라 네. 뭐 개발자 측면이랑 이제 채굴자 측면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개발자 측면 쪽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업데이트라든가 업데이트라든가 뭐 기술적인 뭐 그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뭐 네. 힘들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채굴자들은 돈이 되면 그냥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가격 상승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채굴자들은 몰릴 수밖에 없고 단지 돈이 되냐 되지 않느냐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 채굴자들은. 그것도 또한 세력이 핸들링의 시점이 언제 하냐, 네. 물량 유동성을 언제 공급하냐에 따라서 네. 결국 달라졌다. 그러면 결국에 그냥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마디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네. 이 옆에 채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진짜 정답이에요. 그거는 미지의 영역이고 우리가 비트코인 반감기는 몇 번을 거쳤지만 이더리움 머지에 관해서 거친 사람은 단 한 명,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고, 그죠? 맞죠? 그렇군요.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이 지금 현재 앞으로 도래할 상황에 관해서 아무도 100% 장담 못 한다는 거. 예. 그럼요.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채굴장 운영에 대한 월 수입 대충 얼마 정도 버시나요? 채굴장을 운영할 때 월 수익이라고 하면은 네. 두 가지 수익 종류가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위탁을 받아서 위탁 수익이 있고 두 번째로 자체적으로 채굴기를 돌려서 나오는 채굴기 수익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두 개 다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위탁 수익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코인 시장이 채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위탁 단가를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설 투자 대비 원금 회수가 2년이 넘게 걸릴 수가 있고요. 채굴기도 이제 지금 중고 가격이 낮아져서 중고 제품을 산다고 하면은 네. 듀얼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했을 때 현재는 월 10%대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중고를 샀을 때 네, 네. 머지가 된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뒤쪽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압구정이 보인다님께서 비케는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알려진 게 있나요? 어느 유명 유튜버는 비케가 활동이 없어서 전망이 없다는 분석을 하기도 하였고 계속 들고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 비트코인 캐시를 뭐 캐고 있진 않은데 저는 예전에 주식을 공부한 경험에 따르면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소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한 별을 보고 있으면 그 시소는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내려가게 돼 있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적은 곳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서 별을 따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관심을 끄고 나가야지 그게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도 관심이 떨어졌는데 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조차 관심이라는 나가 거죠. 떨어졌을 때 네. 그때가 상승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나가셔야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좀 매정하신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네.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세력들은 돈을 벌려고 이런 차트를 형성하고 네. 이런 코인들에 돈을 넣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이 일명 개미들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지 자기네들이 시세 상승을 시켰을 때 많은 수익을 가져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심조차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시세 상승을 주면서 나중에 고점에서 매물을 넘기고 수익화 실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이 아직 남아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 시기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위클이 얼마나 언제까지 올라야 채산성이 맞는지 이거는 아마 이미 계산해서 아마 수치를 아실 거고 네. 그동안 채굴한 이더를 채굴업자들이 얼마나 빨리 팔 것 같은지 예, 이것에 관해서 예, 상당히 디테일한 질문이세요. 네. 상당히 디테일한 질문이긴 한데 이것도 네. 상황에 따라서 좀 가변적이긴 합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 뭐 지금 당장 해시 값으로 네. 하면은 뭐 가격이 뭐 한 2만 원 정도만 올라가도 순간적으로 뭐 이더리움보다 채단성이 더 좋게 나옵니다.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에 있던 해시가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얼마나 넘어오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증가할 거고 생산되는 양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변동성이 어떻게 해시 값이 변화할 건지에 따라서 얼마까지 올라간다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있지, 현재 뭐 난이도가 뭐 해시 값이 전체 다 넘어온다고 한다고 치면 적어도 100만 원, 한 2, 300만 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네. 그 변동성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태양광 채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양광 채굴 주변에서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태양광 설치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냥 그 설치할 돈으로 채굴기 사서 돌리시는 게 이득이라고 하십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그러시군요. 이더리움 이후에 어떤 종목을 채굴하실지 궁금합니다. 이더리움 이후에 제가 채굴할 거는 당연히 모든 채굴자가 다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네. 가장 돈이 많이 되는 코인을 채굴해서 판매하고 미래에 가장 자기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 그러면 이더리움 채굴기, 그러니까 이더 알고리즘 채굴기로 뭐 예를 들어서 에이식 마이너나 아니면 GPU 채굴기로 네. 이더리움 머지가 떨어져서 더 이상 채굴 못하기 때문에 네.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뭐 탑 10 안에 드는 거라고 하면은 뭐 에르고라든가 뭐 네옥사, 그리고 요즘에는 카스파라는 코인을 듀얼로 채굴을 많이 합니다. 그 코인도 있고 세로, 빔, 그리고 레이븐,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사실상 현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나중에 머지 후에 이게 체단성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되고 나서 어떤 코인이 새롭게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체단성 사이트를 항상 모니터링 하시면서 탑 10에 어떤 것이 들어오나 새로 신규 유입된 게 어떤 거 있나 그런 거 항상 모니터링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고리즘별로 채굴기 종류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캐시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계열 코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채굴기로도 채굴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하나의 채굴기로 다른 알고리즘의 코인들도 채굴이 가능한지요?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채굴기로는 어떤 알고리즘의 코인들이 채굴되는지, 머지 업데이트 이후에 어떤 코인들의 채굴자들이 몰릴지 투자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네. 관심이 많다는 의미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방금 말했던 것 같이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채굴을 가능한데, 아까 제트캐시 말씀하셨는데 단지 효율이 안 나옵니다. 돈이 가장 많이 안 되는 거죠. 시간당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1등하는 코인을 채굴한 다음에 판매 후 제트캐시를 구매한다던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그 아식 같은 경우는 특정 알고리즘만 캘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알고리즘의 코인이 더 이상 채굴이 안 된다고 하면 위험성이 있지만, GPU 채굴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알고리즘을 캘 수 있어서